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 만한 후보군에 들어간 거다. 맛있는 메뉴가 뭔지 소개시켜 주는 거다. 부산 맛집을 검색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쫙 리스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국밥이 먹고 싶어. 여기 돼지국밥이 목록이 있네. 근데 어디 돼지국밥이 맛있지? 이 돼지국밥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이게 기업 분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려내는 거예요. 메디온을 들고 있으면 바이오잖아요. 이 메디온데 vs 어떤 종목을 붙였을 때 뭐가 더 빠르게 올까? 이걸 생각 꼭 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메디온보다 여기 있는 섹터가 더 셀 것 같았거든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콘텐츠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매수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각자의 어떠한 매수의 기준 혹은 매수의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매수를 할 때 어떠한 기준, 기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혹은 전문가의 추천, 내가 믿고 따르는 전문가의 추천, 혹은 유튜버 추천, 아니면 지인의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매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의 추천 X, 유튜버 X, 지인 X, 오로지 제가 좀 발굴해서 그리고 업황을 토대로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매수의 기준과 매수의 기술을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보고, 제가 매매했던 그런 사례들도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 합니다. 일단 절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니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조금 이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기 좋은 주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요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요 시세 나오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요쪽에서 원전이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콘텐츠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 토대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4월에 방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뭐냐면은 수급이에요. 이 수급 뭘까요? 보시면은 이 슈팅이 나오는 구간을 빼고 이 앞부분, 즉 4월 초의 수급을 봅시다. 4월 초부터 이렇게 갈라볼까요? 어떤가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로, 즉 여기서 상승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차트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차트의 기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요, 이 200일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200일선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을 보이려고 해요. 만약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 요 가려져 있는 상태면은 지금 200일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하향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수평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수평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은 200일선 위로 돌리겠네. 돌리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하는 거예요. 자, 200일선이 돌리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일단 200일선은 한 번쯤은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뚫고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보통 괜찮은 주식들은 올랐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포착을 했으면은 여기서는 안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뚫었으니까. 여기서 얘가 지지를 한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지지 못하고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안 하겠죠. 그리고 다시 뚫는 흐름 났다.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요 자리부터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매수를. 여기서 200일선 지지한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200일선 지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회인데 요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이 수급이 받쳐주니까. 요렇게 수급이 받쳐주니까 이거 한번 가겠구나. 200일선 받쳐주면서 요 안착하는 흐름. 그러면서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개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민수가 들어오는 4월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4월에는 괜찮지만 뭐 5월에서 7월쯤 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것도 파동 자체가 한 번에 쭉쭉쭉 가기보다는 원체 덩치도 있고 지금의 이슈로만 봤을 때는 한번 4월에 이렇게 올리고 내렸다가 갈 수 있는데, 이 눌림목은 또 어디를 공략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이 레드라인을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이 레드라인을 어떻게 잡냐, 누가 잡아주냐면요, 이 친구들이 잡아줘요. 어떤가요? 지금 레드라인, 즉 이 레드라인 하선을 터치할 때 이 제 검색기가 잡아줍니다. 물론 다 잡는 건 아니고요, 좀 걸러서 잡아줍니다. 괜찮은 종목들만 이렇게 잡히는 종목들, 그렇죠? 이렇게 터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이 매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이렇게 하선을 터치하는 흐름이 보인다. 대시세가 나오면은 당연히 하선도 올라가겠죠. 이때 주가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터치를 한다. 그럼 이때는 매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대형주를 매매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 있고,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을 보면 요 레드 타점이라는 차트인데, 제가 차트의 기술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갭으로 이렇게 톡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좀 잘 잡아줍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제가 200일선 이야기도 꽤 들었죠. 지금 시기에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턴이 들어가는, 즉 200일선이 하향세인데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만나러 간다는 건 주가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이 뚫지는 못했지만 한번 뚫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눌림목에서 이 200일선 이렇게 왔을 때 이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볼 수 있겠죠. 물론 재료 같은 거 다 확인 안 하고 차트로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SK텔레콤 어떤가요? SK텔레콤도 지금 박스에 있는데 이 박스를 뚫으면서 200일선에 한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HA홀딩스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맞고 떨어졌다. 그럼 이번에 뚫으러 가고 있죠.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 HA홀딩스를 잡는다면은 요 부분에서 뚫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일선 도착하기 전에 한번 뚫는 거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왜냐면 여기서 한번 갭으로 뛰어가지고 돌파 시도했는데 밀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한다는 건 이번에는 한번 뚫어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바탕색이 이게 여기가 하늘색이잖아요. 이 하늘색에서는 제가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이 노란색일 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노란색으로 받친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 바탕이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한번 매수 잡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제 걸 보고 따라하세요, 아니면 제 차트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한다. 매도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다이아가 뜨면은 그 다음날 그 다음 거래일에 절반 무조건 날린다. 저만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보통 다이아 시그널 어떻게 표시하나요? 노란 시그널 어떻게 표시하나요? 보라 시그널 어떻게 표시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알려드려도 어차피 못 써먹습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이거는 그냥 장사꾼들이 팔아먹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각자의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시아 시멘트 이런 거 지금 되게 좋죠.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 딱 나왔네. 200일선을 뚫었죠. 근데 노란 바탕이 돼버렸네요, 이 바탕 색깔이. 그리고 200일선에서 지지는 못해줬지만 빠졌다 금세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200일선 지지하고 아래 꼬리, 200일선 지지하고 아래 꼬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딱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 아시아 세멘트는 제가 기업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 만한 후보군에 들어간 거다. 그 결국에 이 검색기는 뭐냐? 맛있는 메뉴가 뭔지 소개시켜 주는 거다. 그래놓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을 놀러 갔어요. 그럼 부산 맛집을 검색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쫙 리스트가 뜨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산에서 돼지국밥이 먹고 싶어. 여기 돼지국밥이 목록에 있네. 근데 어디 돼지국밥이 맛있지? 이 돼지국밥 뭐가 들어갔길래 맛있는 거야? 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이 돼지국밥 쪽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돼지국밥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겠죠. 이게 기업 분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막 추천해서 하고 막 급등해가지고 막 10% 20%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얘도 급등은 했지만 이렇게 눌리면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되지 않은 거 안 한다고요. 적자회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노란 화살표 바꿔서 200일선 돌파 못하고 밀렸죠. 근데 다시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밀렸지만은 얘네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노란 바탕에 초록색 화살표도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 추세를 돌려본 그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다. 이 사이토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볼 가치가 생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TLB. 그죠? 이 친구도 200일선에서 한번 저항이 걸린 다음에 밀리고 60일선 지지받고 한 번 더 뚫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밑에서 저항 받은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 화살표랑 같이 이 노란 바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날 배팅에 한번 들어가 볼만 한 거예요. 이건 특히 지금 DDR5 관련주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뭐 아세아 시멘트나 사이토젠 내용을 모른다. 그럼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TLB에 대한 내용은 뻔히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반도체고 얘가 기판하고 DDR5 관련주고 사페어 래피지 이제 나온 날 만에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볼 거 있나요? 그냥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놓고 이렇게 시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블루라인 터치했잖아요. 또 위에 상단. 그럼 이제 여기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는 아니더라도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10%라도 차이, 20%라도 차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저라면 200에서 터치할 때 좀 기다릴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은 200차 터치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죠, 빠지는지.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져간다. 만약에 200에서 이렇게 터치하러 내려왔다. 그럼 이제 여기서 판물량을 여기서 사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매수의 기준과 기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이 오늘 포착이 됐었다 지금 사라졌는데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201선을 여기서 이제 저점이 여기서 저점이 잡히고 201선 이렇게 돌리는 수평을 잡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201선도 돌리는 흐름, 즉 1년간의 긴 하락 속에서 이제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리는 큰 흐름을 봤을 때 상방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속 201선 걸쳐 있고 여기서도 200 돌파했다가 여기서 눌리고 여기서도 한번 사볼 수 있었는데 눌렸다가 다시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손절할까 존버 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존버를 샀으면은 여기서 못 들었어, 또 못 들었어, 그럼 이제 이거 의심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파악하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힌트를 갖자면 이렇게 매물벽이 있으니 요거를 뚫기가 쉽진 않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는 201선을 기준으로 또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돌파를 할 때는 이제는 좀 기대감이 실리는데 여기선 매수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올렸다가 내려치니까 요 자리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 심리를 가져볼 수 있겠다. 기업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기준으로는 얘는 너무 무거운 코스피야. 그럼 대체제가 있잖아요. 셀이라던가 셀즈라던가 이런 걸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셀트리온의 의결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뭐 대주주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우리는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리스크에 그냥 빈중에 따라서 리스크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셀제고, 리스크 그냥 적당히 하고 싶다 그럼 셀해리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검색기도 있는데 요건 이제 오늘 당일에 이제 해결하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라기보다는 이제 단타를 치는 그런 같은데, 이런 거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 제가 리오프닝에서는 좀 괜찮다 유통한 주식들, 근데 마침 이렇게 200에서 딱 지지받다 이게 딱 포착이 됐다. 이렇게 오늘 포착이 됐다.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런 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더구전자, 요런 거 포착되면은 건들만 한 거거든요. 근데 일전에도 보면 레드라인 터치를 거의 근접하기도 했었고 아래 코를 이렇게 달아줬고, 그럼 이제 오늘 이런 거 건드려보면 한 거죠, 단타로. 근데 제가 단타 자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뭐 에이블 CNC 이런 친구도 이렇게 박스 만들고 돌파가 나온 상태, 그러면은 요만큼의 박스를 한 번 더 위로 높인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오늘 또 박스 뚫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박스. 그러니까 요 폭과 요 폭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주지 않고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수렴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차트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거를 뭐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제가 비트컴퓨터를 1월 달에 매매를 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했어요. 어떤 상태면은 지금 이렇게 원격 의료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노란 바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추세 전환의 의미거든요.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추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아,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요. 그럼 이거는 뭔가 매집을 하는 그런 움직임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단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횡보할 때 말고 이렇게 위로 튀는 흐름, 이때는 매수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요날 이렇게 지금 갭이 떴잖아요. 이 갭이 뜨자마자 샀습니다. 이거 저랑 친한 형님분하고 한번 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200에서 돌파 시도를 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지켜보자 이래 놓고 좀 더 이제 그 다음날까지 보면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까지는 안 사고 이제 여기 블루라인 터치하잖아요. 요 블루라인에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드는데 이제 갭을 여기서 살짝 갭을 띄우니까 이거 괜찮다.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튀는 거 보고서 이거 200에서 돌파하겠다 해가지고 돌파 지지 한번 받고 다음날 보자. 블루라인에서 팔자. 그래서 이 블루라인에서 이제 매도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고, 남은 물량은 이제 위로 깔아가지고 나가는 대로 판다. 내려올 때 나머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 끝까지는 못 먹었어요. 뭐 이렇게 좀 매매 기억이 있고, 이제 요거는 메지온이거든요. 메지온인데 메지온이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빡빡 기었어요. 그러다가 바이오가 랠리가 나면서 200일선을 강력하게 이렇게 뚫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부터 제가 매수를 시작했어요. 여기 요날부터. 그래가지고 하루 사고 이틀 사고 3일 사고 4일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나눠 샀거든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태까지 거래가 앞에도 계속 없다가 거래가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 잡아줬다. 그러면서 이 기업 내용도 제가 잘 알거든요. 계속 추매해야지 하고서 물량을 모았는데 이제 완전히 다 모으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레드라인 터치까지 제가 기다리고 62선까지 터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분할로 매일매일 접근하자는 마인드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매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못 팔았습니다. 못 팔고 내려와서 팔았어요. 다른 거 사고 싶어서. 왜냐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오른 다음에 더 위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 메지온 여기 위에 더 위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근데
매수가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 편하게 들고 가고, 사실은 메지온을 들고 있으면 바이오잖아요. 이 메지온데 vs 어떠한 종목을 붙였을 때 뭐가 더 빠르게 오를까? 이거를 생각 꼭 해야 돼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메지온보다 여기 있는 섹터가 더 셀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포트에는 메지온이 없습니다. 하고 싶긴 한데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메지온이 먼저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메지온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다가 다시 눌렸을 때도 여기 200일선과 60일선은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매수의 기준 중에서 200일선의 기준,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대충 우리 시장의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200일선 부근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 드렸는데, 뭐 추세를 보고 있는 종목이나 하방을 보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매수 자리가 있어요. 애매하던 종목 중에 기어코 못 먹은 종목이 바로 이 고바이오랩이거든요. 이 종목 제가 끝까지 못 먹었어요. 심지어 이거 제가 11,300원에 사가지고 11,700원에 팔았거든요. 그래 너무 짜증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일단 매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상장하고서 쭉 빠지다가 이제 뭐 사실 지금 시장에 업황 같은 것도 본 것도 있고, 시장 금리 인상 스케줄이나 뭐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다 본 상태에서 이제 판단한 거지만, 얘가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121선도 한번 이렇게 터치해봤고, 여기서 201선도 내려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하겠구나. 이제 업황을 보니 한 번은 좀 주목을 받겠다. 더군다나 친구가 요 부분에서 미국의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FDA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이크로 바이옴을 하는 이 고 바이오 랩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도 이 구간에서 주목해 볼 만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붙기에는 이렇게 돌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횡보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단기로 먹고 빠지겠구나. 그러면서 바닥을 만들겠구나.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죠. 지금 최근에 조선주를 예로 드시면 됩니다. 조선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죠. 나는 여기나 요런 데 잡을 거라고. 그런 거라. 근데 지금 여기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긴 시간 이렇게 하락이 됐으면요,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횡보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수렴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이평선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평선이 모였잖아요. 이제 그럼 200일선까지 내려면 다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요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에서 사가지고 기다리는데 요날 낼름 팔아먹고 요거를 못 먹었죠. 아무튼 뭐 좀 이런 아쉬운 기억이 있다.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네요. 한 매수를 잘했는데 제가 요거를 요렇게 추세 올릴 때 여기서 아마 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2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거 200일선 돌파 그럼 나오겠는데 마이크로 바이옴 부각이 한번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노란색 바탕으로도 바뀌고 이 초록색이 이미 끼를 보였으니까 가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날인가? 요날 다른 거 사고 싶어서 판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것 중에 도망갈까봐 조마조마했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보고 갈아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걸 놓쳤습니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추세 돌리는 거 좀 보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보통 좋아하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요런 거 따라 붙는 거 좋아하시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계속 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붙으려고, 여기에 붙으려고, 요런 불기둥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하고, 요런 거, 요런 물기둥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매도할 때는 물기둥이나 불기둥에서 전 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수는 달라요. 매수는 잔잔할 때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나 올라가고 있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3, 4일이라도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매수하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이나 기술이나 성향 같은 것 이런 게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 저처럼 이런 거 만들어서 쓰시면은 좋잖아요. 딱딱 잡아주니까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줬으니까 네이버 검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구글링이든 이런 거 구글링 같은 거 한 다음에 검색 나오면 여기서 이제 메뉴 고르면 되잖아요. 메뉴 골라보고 여기 맛집인가 이제 확인해보는 거죠. 이거 맛집 같은데 그럼 가서 이제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에 넣어봤더니 맛집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맛 없으면은 빠지는 거고, 그냥 그러네 하면 이제 안 가고 시간 끄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제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매수의 기준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질문 중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언제 사면 되나요? 이러면서. 근데 저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나리아 바이오 얘기해 봅시다.
이거 들고 계신지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쯤에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 안 사요. 여기서 지금 몇 프로 오른 거야 이게. 2배가 넘게 올랐는데 굳이 이걸 뭐하래요. 리스크인데. 잘못해가지고 빠지면 어떡할 건데. 물리는 거잖아요. 물리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종목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 빠지면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저는 뭘 사든지 물리더라도 2년이든 3년이든 살아날 수 있는 거, 언젠간 가는 거, 언젠간 내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거, 지루하지만 정말 징글징글 안 가도 살 수 있는 거, 물타기라도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트를 뽑으면 그 다음에는 분석이 들어간다고. 기업 분석이. 그 내용 본다고. 바이오도 사고가 나면 안 돼요. 항상 재무 보셔야 된다고. 제가 재무 보면서 이거 걸으세요라고 하면서 바이오 리뷰 때도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거만 걸고 가셔도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계좌요. 언젠가 모든 바이오가 올라가는 장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은 결국에는 살아는 납니다. 뭐 수익이 얼마큼 날지 모르겠지만 죽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을 바이오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이오로 따진다면. 물론 일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매수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 이것들 말고도 제가 매수를 할 때 보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저는 굉장히 좀 고밸류의 종목들 굉장히 좋아해요. 뭐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영업이익률이 40억이다, 50억이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뭐 1조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뭐 영업이익이 50억이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PBR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이 높은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영업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 요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산가치. 이게 바로 버핏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 농부 박용욱 이분 이렇게 좀 가치 투자라고 하잖아요. 자산 가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거든요. 물론 급등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랑 성향이 잘 맞는 분들 걸 잘 보시고 캐치를 하시면은 좀 좋은 흐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거 알파제가 리뷰하면은 알테오젠 맨날 오르는데 막 이런 거 좀 느끼시지 않나요? 제가 어디서 이야기 드려요? 요런 자리 요날도 이야기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보면은 제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트랩을 한번 뺄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지지가 되는데 요거라도 200에서 돌파 시도 나오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셀티론 제약 보면서 컨트 분석한 거잖아요. 이건요. 이거 저점 깨면서 이거 셀티론 제약처럼 이거 한번 떨구고서 여기서 가는 척하다가 누른 거구나. 그럼 다시 보낸다는 얘기네. 이렇게 유출해 본 겁니다. 지금 이거 윗골이 달린 거 보세요. 행보하면서 이거 결국에는 질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인들의 심리 이런 것도 보거든요. 전요. 요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그널 이런 것도 스케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뽑아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요거 53,900원에서 20% 팔았는데 저는 아직 다시 안 샀어요. 왜냐면 명확한 시그널이 없기 때문이에요. 얘를 제가 다시 살려면은 이 레드라인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터치를 하던지 아니면 22선을 터치를 해주던지 뭔가 저한테는 퍼포먼스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뉴스라도 하나 뜨던지 그래야지 제가 윗선에서 팔았던 거를 해소하고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의 기술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여기 진짜 얘가 여기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기준 삼아서 한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매수의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매수의 기술들과 뭐 저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시그널 같은 거 뜨는 거 연구 많이 하시고 하면은 이게 점점점 쌓여가요. 그런 거 연구하시고 이러면서 자신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는 진짜 뭐 누구나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이런 것도 사용해 봤고요. 뭐 체결 강도 이런 거 유튜버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도 사용해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종목 고르는 눈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